그 직장에는 못 가겠지만 조기축구는 갈 수 있어요. 그 공부는 못 하겠지만 영화는 볼 수 있어. 그런 상태가 번아웃인 거죠. 그래서 번아웃 초기에는 이 일 외의 영역에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 번아웃을 방치하고 계속 그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무기력증보다는 번아웃이란 말이 자주 나오던데 번아웃이 뭐고 무기력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번아웃은 말 그대로 다 타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진이라는 말도 쓰고 탈진이라는 말도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생기고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몰입하고 지나치게 집중하고 지나치게 에너지를 투입을 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에너지 고갈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요 특징이 감정이 메마르는 특징이 생겨요. 감정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리고 냉소적이 돼요. 왜냐면 그거에 너무 기댔었으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거 해서 뭐하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해봐야 다 똑같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회사 자체가 망하니까 회사 행복센터, 직원 복지센터, 상담센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죠.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 잘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증과 번아웃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겹치는 부분은 좀 있지만 무기력증은 시작할 의욕 자체가 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기력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번아웃은 특정 대상이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육아 같은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가 그 일에 정말 열심히 올인했다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에브리싱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는 못 가겠지만 조기축구는 갈 수 있어요. 그 공부는 못 하겠지만 영화는 볼 수 있어. 그런 상태가 번아웃인 거죠. 그래서 번아웃 초기에는 이 일 외의 영역에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걸 방치하면 전반적으로 무기력 단계를 지나서 우울증, 불안증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조금 더 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는 스트레스 조절 기관이 머리 안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까지.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그게 나오기까지 머리에서 신경 호르몬이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데 그게 원래 인공지능 자율 조절되는 프로그램인데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기는 거거든요. 버그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 열이 계속적으로 열 조절이 안 되니까 뇌가 그냥 퓨즈 나가듯이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죠. 그 상태가 번아웃 상태가 지나서 무기력증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아웃을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아웃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한참 쉬다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나마 회복이 되고 나하고 맞는 내 에너지를 좀 덜 쓰는 일 자체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번아웃을 방치하고 계속 그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번아웃 그 자체는 질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 많이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게 번아웃이죠. 근데 방치하면 이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증상은 굉장히 겹쳐요. 인생 재미없고 의미 없고 기운 없고 체력이 떨어진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도 들어가고 차라리 죽을까? 차라리 그만둘까? 인생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만약에 든다. 그러면 우울증까지 들어선 거죠. 그러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신체적인 균형까지 깨지니까 우리가 신경성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뇌가 처음에 피로했는데 몸의 피로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일 모를 두통이 생기거나 원일 모를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그냥 피로인 줄 알고 약만 먹고 살았는데 피로가 안 풀리는 거죠. 안 풀리는 피로. 그게 신경성 신체 증상의 가장 흔한 거고요. 그게 더 오래되면 기억력 떨어져서 건망증 생기죠. 판단력 떨어지죠. 프로세싱 스피드 자체가 낮아져서 말을 들었는데 언뜻 이해가 안 돼.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실수를 한 게 또 실수했네.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또 번아웃이 되는 거죠.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기 쉬는 방법을 찾아서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쉬어요.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한참 있어야 쉬어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쉬는 것들을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쉬는 건 뭐냐 하면 수동적인 휴식의 반대죠. 수동적인 휴식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죠. 휴대폰 들잖아요. 우리의 뇌는요, 제가 소파에 누워서 한 손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손에 드는 순간 제 뇌는 얘 또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할 때 머릿속에서 나오던 각성의 호르몬과 흥분의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나와요. 뇌는 못 쉬는 거예요. 뇌를 진짜 쉬게 하는 거는 내가 평소 하던 행동에 다른 행동, 예를 들어서 걷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가벼운 종이 접기, 피리 불기, 이런 것들이 뇌를 쉬게 하는 적극적인 휴식 방법인 거죠. 하루 종일 사물을 보는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서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고 들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휴식인 거예요. 평소에 하던 일과 다른 형태의 휴식을 해라 라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냥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휴식 효과가 커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경계선을 좀 채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퇴근했는데 계속 카톡으로 일 오잖아요. 온오프 버튼을 확실하게 분리합니다. 저희 직장에는 일할 때 쓰는 그 메신저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메신저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일과 관련된 리포트는 공용 메신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알람을 꺼놔야죠. 알람을 끄는 게 심리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퇴근했을 때 바지를 갈아입고 편한 슬랙스나 반바지로 갈아입고 발을 씻어요. 이게 제가 쉬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친구는 시계를 풀러놓는 게 쉬는 거의 신호래요. 어떤 친구는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면 집에서 쉬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호가 뭐예요? 쉬기 시작하는 거에 온오프 버튼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뇌에다가 자, 이제부터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일인데 성인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걸 해보지 않겠니 저것도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우린 알잖아요. 웬만하면 해보자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안 할 일을 리스트를 꼭 정해요. 하루 해야 될 일이라고 정해진 5가지 중에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이 한 3가지는 돼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안 한 지 2주 3주가 지났는데 애초에 안 할 일이야. 계획표에 적지도 않았어야 되는 일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표기를 하는 기술을 나 스스로 익히는 게 셀프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리치료에서는 자기 연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슬프고 고생하고 지쳐있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지금까지 괜찮아, 잘했어, 번아웃 빠질만 해, 잠시 쉬고 다시 하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지지를 해주는 거,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자기 자비예요. 자기 연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뇌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랍니다. 내가 나를 잘 챙겨야 남도 나를 잘 챙겨요. 아무래도 교수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번아웃을 빠졌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번아웃을 극복했던 습관, 방법 등이 있을까요? 대놓고 번아웃에 빠진 적은 없는데 제가 번아웃에 가려는 지침의 사인이 있더라고요. 전 뭐냐면 집에 있건 아니면 직장에 있건 자꾸 자려고 해요. 좀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일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일이 좀 하기 싫거나 이러면 자려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막 책상에서도 자려고 그러고 소파에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주말 같은데도 웬만하면 침대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싫거나 지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쉬는 시간을 정하는 걸 1번 룰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아붙여서 하는 일을 잘 하려고 안 해요. 일정 시간 진료 시간에도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나면 혼자서 한 5분 정도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하고 머리 좀 쉬고 글쓰기 같은 걸 할 때도 한 1시간, 2시간 글 쓰고 나면 한 5분, 10분 화장실 갔다가 눈 감고 이렇게 잠시 명상하는 것처럼 자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멍 때리고 시간이 되면 한 20분, 30분 눈 감고 숨 고르기 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낮잠 잘 때도 있지만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살살 활성화되면서 흥분했던 뇌가 좀 가라앉고 리셋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재밌는
재밌는 책을 볼 때나 아니면 글쓰기를 할 때나 타이핑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너무 집중이 돼서 막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숨이 좀 얕아지면서 숨이 좀 찬다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잠시 손을 놓습니다. 잠시 손 놓고 일어나서 그냥 근처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잠시 마음의 속도를 조금 내려놓고 다시 일을 하는 게 번아웃이 될랑말랑 할 때 막는 거죠. 그리고 저는 큰 성과에 별로 집착을 안 해요. 오늘 할 일 체크하는 거에 집중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걸 좀 더 집중을 했으려면 더 큰일 했을래나 모르겠는데 저는 큰 성과에는 그렇게 집착을 안 합니다. 그냥 오늘 할 일이 뭔다 1, 2, 3가 있으면 그거 하는 거에 제가 너무 게으름 안 피고 하는 거에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니까 전 다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요. 또 하나는 20살 때와 다른 점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좀 받다 보면 멀티태스킹이 더 안 되고 막 짜증도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한 가지만 일합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려고 하고요. 걸을 땐 걸으려고만 하고 글 쓸 때는 글만 쓰려고 하고 어쩔 때는 글 쓸 때 음악 틀어놓고 글 쓰는 것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마음 챙김이기도 한데 멀티태스킹 금지. 제 습관이 그러네요. 정리해보니까 쉬는 시간 정해놓고 하고요. 했던 일 적어놓고 작은 일 오늘 할 일에 집중하는 거 멀티태스킹 금지하는 거. 그게 제 번아웃 극복 습관이네요.